자, 드디어 7전 대우 아파트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주방부터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화이트에 벽면 타일을 올리블리한 느낌의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물론 화이트 매질을 넣지 않고 색상 밸런스를 위해 비둘기색 매질을 넣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놓여있던 싱크볼의 위치를, 벽 쪽에 놓여있던 싱크볼의 위치를 지금 TV를 향하도록 바꿨습니다. 저희 소재 인테리어의 가장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공간에서는 벽을 보고 대부분의 주부분들이 설거지나 요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공간 내에서 가족들의 소통, 단절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리하는 시간도 즐거워야 하기 때문에 저기 TV 다이가 보이죠? TV를 바라보면서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싱크볼을 이동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쪽 붙박이가 마무리가 덜 되었어요. 이쪽에 놓여있던 후드가 이쪽에 있었는데, 물론 후드가 있던 자리다 보니까 조리도 다 이쪽으로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벽을 보고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단절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요리 시간이 즐겁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해서 쭉 당겨서 후드를 싱크볼과 가까운 곳에 전기레인지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물론 요리만 해야 되는 분위기도 한데, 이렇게 포인트 조명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줌으로 해서 이 바닥의 공간, 이 바닥의 공간 작은 탁자를 놓고 커피 마시기도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바닥 같은 경우는 포쉐린 타일을 깔아 놨는데요. 이 포쉐린 타일을 깔은 이유는, 물론 이 거실에 있는 공간과 지금 보이는 주방 바닥이 일체형으로 연결이 되면 좀 더 넓은 부분으로 확장성은 있어 보이는데, 물을 사용하는 부분이라 이쪽은 마루를 깔았을 경우 물로 인해서 마루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와 포쉐린 타일, 석재 타일이죠. 그 소재의 매칭을 통해서 같은 공간이나 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나누는 어떤 그런 컨셉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쭉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여기 이제 다용도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바닥이 예전에는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꺼져 있었어요. 단이 낮춰져 있는데 이걸 다 메꿔서 일자형 바닥으로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보면, 자세히 보면 저 거실 쪽에서 바로 주방을 통해 이동해서 들어오면 일자이기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이 과거에는 슬리퍼를 신고 들어왔어야 될 공간인데 그냥 연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일체형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 입주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살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 과거에는 뭐 김장을 담근다거나 뭐 손빨래를 뭐 여벌에 손빨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뭐 빨래를 하거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간단하게 손을 씻거나 뭐 타월 정도 빨 수 있는 그런 세면대를 달아드렸어요. 물론 수납할 수 있는 용도의 벽걸이 세면대이고요. 이곳은 작은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뭐 선을 맞추고 싶었는데 이 냉장고 크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런 채널들이 지금 컬러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밝게 그리고 확장되어 보여지는 이미지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파30, 이게 블랙을 했던 이유는 전체 이제 환해 보여서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벽체를 이렇게 파30
네, 돌출이죠. 사각 LED 등을 달아줌으로 해서 이 공간 자체에 포인트를 넣어 주었고요. 자, 소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일명 찬장이라고도 하고요. 엄마의 찬장. 바로 주방 옆에 이쁜 그릇들을 보관할 수 있는 메르평 창창을 핸드메이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벽체 마감은 다 도배로 이제 연결이 되었고요. 네, 목공을 쳐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앤틱 오크라고 해서 이태리 시리카 수성 스텐으로 마감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유리를 달아드리고 손잡이는 약간 앤틱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이 부분이 고객님께서 가장 다 마음에 들다고 하셨는데 특히 이 부분이 마음에 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렇게 유리를 한 장 끼움으로 해서 지금 소재의 분할로 템바보드와 유리가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분할성과 함께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주방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 이전 현장에서는 템바보드를 이 주방 상판 밑으로만 제작을 해서 넣어드렸는데 너무 이제 경계문과 벽이 좀 단절되는 느낌이 나고 통일성이 없어 보여서 이번 현장에는 벽체부터 다 말아드렸어요. 이렇게 딱 말아드리고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너무 직각으로 가벽을 쳐버리면 좁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했습니다. 네, 보시게 되고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목공 작업을 하면서 틈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마감의 디테일이라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살짝 보시면 네, 여기 다 실리콘으로 마감을 처리했습니다.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 네, 이쪽 안쪽 부분. 왜냐? 그냥 서서 봤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여기 이제 입주하셔서 이렇게 TV 쪽을 향해서 소파를 놓고 앉았을 경우 쫙 돌려보겠습니다. 보면 저 밑에 마감이 안 됐을 경우는 상당히 거슬립니다. 저런 거슬리는 디테일을 잘 잡아야 해요, 마감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싱크대에서 이렇게 샴푸통과 수전을 달아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동하게 막 움직여요. 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 틈 사이로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 밑으로 물이 새어서 이 내부에 물이 닿으면 상할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실리콘 처리를 했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미려하게 했고요. 여기도 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요즘 트렌드죠. 사각볼입니다. 사각볼. 이게 사각볼이 이제 개수대 확장성이 좋아서 많은 그릇을 넣고 편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뱀붓대 도마가 따라왔네요. 네, 공장에서 바로 여기서 설거지하고 여기서 조리를 하고 나오는 야채들은 썰어서 여기 담으면 될 것 같고요. 물 한번 틀어 볼까요? 자, 이 볼이 좋은 게요, 물이 전혀 튀기지 않아요. 위로 전혀 튀기지 않습니다. 그죠? 물이 전혀 튀기지 않습니다. 자, 이쪽 공간을 좀 여백을 많이 뒀습니다. 여백을 두고 한 이유는 이 단을 만들어서 선반을 만들면 막 쌓아두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화분 하나 이렇게 쌓아두다가 나중에는 그릇을 쌓아두거나 커피잔을 쓰거나 쓰지 않는 것들을 쌓아두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를 두고 이 공간은 이 기존에는 알루미늄 단창 샷이었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단창 샷의 단점이 유격 공간이 생기면 많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외부의 공기가 유입돼서 단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신경 썼던 건 이중창을 끼워드렸습니다. 예, 이중창. 저기 보이네요. 지인 유리고요. 화이트. 그리고 이지 폴딩. 이지 폴딩 끼워드렸어요. 이지 폴딩 화이트 도어 끼워드렸습니다. 한번 문을 닫아볼까요? 자,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 공간이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우드슬램 테이블의 다리가 안쪽은 들어와 있고 안쪽에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예요. 양쪽 다 대칭적이게 만들어 버리면 일반 탁자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일단 다리를 안쪽으로 밀어서 약간 비율이 대칭되지 않게 비대칭으로 하니 좀 디자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상판은요, 여기 들어오시는 고객님께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세요. 미나를 그리시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커튼을 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넓은, 그리고 또 너무 고제스러운 상판 같은 경우는 작업에 몰두하기에 조금 너무 중후해서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밋밋한 좀 밝은 나무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안방 거실에 불을 끄고 이런 각각의 등들이 약간 분위기를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 고박유리. 네. 보통 베란다로 들어가는 문들은 막혀 있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조권 그리고 채광을 위해서 다 고박유리를 끼워드렸고, 자, 안방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방에서 이동하는 것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저희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방입니다. 지금 동영상으로는 광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비좁은 듯한데 32평, 아니 34평 정도의 안방 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원목 침대를 두었고, 여기 보시면 이 유리 글라스예요. 이 유리 글라스를 선택한 이유는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할 수 있었죠. 과거에는 이 유리 블록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시를 쓰기에는 이 공간이 아늑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유리 블록을 끼워드렸고, 과거엔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쪽은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안방에서. 근데 저희는 이렇게 문을 달아줌으로 해서 베란다로 쉽게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 베란다도 과거에는 이제 빨래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짐이 쌓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번 컨셉은 약간 소재의 변화를 주지만 이 공간이 하나의 공간처럼 써보도록 해보자 해서 나온 공간이에요. 이렇게 타일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책꽂이가 보입니다. 저희 고객님 독서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햇볕이 따뜻한 날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계절을 느끼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자분이 앉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공간이고요. 여기 원목 그대로 이렇게 어떤 것도 칠하지 않았습니다. 날 것의 원목 느낌으로 책꽂이를 만들어 드렸어요. 많은 책들이 수납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요 공간이 참 이뻐요. 이렇게 서서 보면 이렇게 우드슬램도 보이고, 이 조명 라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느낌이 온화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또 화장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너무 이쁩니다. 네, 통일성 있고 약간 평수가 크지 않은 집일수록 모든 걸 톤 다운, 전구색도 톤 다운을 시키고요. 그리고 벽체도 좀 밝은 색으로 유지를 하면서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 이렇게 핸들 손잡이, 그리고 조명 하나, 그리고 거울 하나 이렇게 둡니다. 이 지금 여성의 공간이죠. 파우더 룸이에요. 이 뒤쪽에 이제 붙박이 죄송합니다. 붙박이장이 있고요. 이 전면으로 보이는 이제 거울인데 심플하게 유지를 했어요. 좀 이렇게 넓게 활용성 있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넓게 빼드렸습니다. 여기에 화장품도 많이 놓이게 되겠지만 꼭 화장품이 놓이는 자리라고 해서
뭐 장식적인 요소, 오브제가 이제 들어가지 않으란 법은 없거든요. 뭐 액자도 놓아두고 그리고 뭐 촛대 같은 거도 놓아주면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거울 하나로 이렇게 포인트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쫙 돌아가면 수납장이 있어요. 수납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칸이 있고요. 채널 또한 이제 골드색으로 처리를 했고요. 불을 꺼볼까요? 네, 불을 끄고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콘센트 달아줘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드라이기 사용하시라고 콘센트 2구짜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안방 욕실, 호텔 컨셉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차별화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각종 수전, 그리고 휴지거리 다 골드색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관들이 다 노출되어 있었어요. 좀 넓게 보이게 해드리려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벽체를 다 뜯어서 배관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매립을 해드려서 욕실이 넓어졌어요. 답답하지 않은 욕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플한 걸 좋아하시고 미니멀한 걸 좋아하시는 고객님 취향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축 포인트 하나하나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유리 교체했어요. 로이 이중 유리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스트로 필름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봐주셔야 돼요. 이제 과거 사진을 좀 올려드릴 테지만 이쪽 부분이 라디에이터, 난방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난방기가 시간이 지나면 그 배관 자체도 노후가 돼서 그렇게 열 효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던 걸 뜯어서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벽체로 마감을 했어요. 자, 유가를 보시면 타일 유가입니다. 아파트에서 바닥은 이쁜데 유가로 인해서 디자인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서 타일 유가로 대체를 했는데 전 기본 30cm 좀 작아요. 네, 작은 유가로 끼워 드렸어요. 그리고 큰 이제 젠다이를 없애면서 좀 간단하게 한두 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젠다이 설치해 드렸습니다. 네, 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수건 떨어지지 말라고 수건 거리에 이렇게 레일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스윙, 여기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스윙. 네, 여기 우물천장으로 해서 기존에는 면조명을 썼어요. 근데 이제 면조명이 너무 밝고 디자인으로 하기에는 좀 심플함은 강조가 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은 살짝 부족해서 이렇게 바리솔 조명을 달아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괜찮죠? 이렇게 화각을 바꿔서 보면 좀 넓어 보여요. 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인 가구입니다. 가구. 원목 가구인데 73kg의 하중을 버텨냈습니다. 네, 버텨냈고요. 지금 이렇게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요. 깨끗한데 이렇게 잘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죠? 자, 이 선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 쫙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맞춤 가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인터폰은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AS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원래 쇼파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 자리고 여기 있었던 자리예요. 이렇게 보면 산이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앉아서 보면. 하지만 위치를 바꿔드렸습니다. TV 자리를 짜자자자자자 이렇게 돌았으면 보실까요? 네, 이게 멀리까지 산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이번 컨셉은 지난 현진 애버빌과 비슷한데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자료를 올려놓으면 똑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저희 소재는 현장마다 다른 색깔을 내고 다른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는 걸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클라이언트 분들이 원하시면 해드려요. 네, 그래서 이전 컨셉과 살짝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던하고 심플하죠. 네. 네, 다음 현장은 또 어떻게 네, 바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